자, 페이지 146쪽 탄화수소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같이 한번 볼게요. 저기 있어. 정말 나 책이 없다는 사람? 없죠? 같이 볼게요. 146쪽 탄화수소 파트인데요. 우리가 탄화수소를 분류함에 대해서 분자가 길쭉한 사슬 모양입니까? 또는 고리 모양입니까로 구분해 볼까 하는 것이 결합의 모양으로서, 그리고 결합의 종류로서 탄소가 100% 단일 결합으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중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또는 이중 또는 삼중 결합의 불포화탄소입니까? 라는 걸로 구분해 봤네요. 간단하게 성질 조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간에 100% 단일 결합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그렇다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수소를 빼고 염소가 들어오려고 하겠습니다. 이랬습니까? 다른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수소 빼고 염소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치환 반응이라는 이름을 써요. 반면 탄소 간에 이중 결합이 또는 삼중 결합이 있대요. 그 과정에 염소를 받아들일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면 약간 이중 결합 풀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염소가 들어옴에 있어서 빈자리를 빈자리를 치고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빼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빈자리를 치고 들어오는 거. 이거를 첨가라는 이름을 씁니다. 치원 반응과 첨가 반응 중에 여보세요, 누가 더 빠른 반응일 것 같습니까? 예, 첨가가 월등히 빨라요. 그러면 치원 반응 굉장히 느린 반응입니다. 자, 이거 꽉 차 있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고 합시다, 그죠? 꽉 차 있어. 그럼 다른 사람이 밥 먹고 나오길 기다려야 되죠. 그래야 내가 그 자리에 앉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빈자리가 있대. 빈자리가 있대. 그러면 얼마든지 그냥 시판 넣고 앉으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불포화탄소의 특징, 빠른 첨가 반응이 가능한데요. 이런 빠른 첨가 반응의 대표적인 게 탄소 간에 이중 결합이 되어 있는 이런 놈들한테다가 Br2를 넣겠습니다. Br2 색깔은 무슨 색깔이죠? 보라 젓갈색 되고 있습니다. 브로민의 색깔은 젓갈색인데요. Br2 얘는 쉽게 풀어지는 과정에서 브로민 이렇게 들어옵니다. 브로민의 색깔이 젓갈색이라는 것은 Br2 분자일 때의 색이에요. 이렇게 원자로 떨어지면 젓갈색이 그대로 나타날까요? 아니요. 아니죠. 젓갈색이 사라져요. 무색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이중결합을 가진 놈이 브로민 같은 놈한테 반응하면 브로민의 첨가 반응을 통해서 색깔이 무색으로 변하네요. 이런 것을 브로민의 탈색 반응이라는 이름을 쓰겠고, 탈색 반응이 일어났다. 얘는 불포화탄소다라는 힌트를 주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포화탄소는 수소 나와 브로민 들어가야 돼.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웬만해서 반응도 잘 안 일어나서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빛을 쪼여주는 그런 반응들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벤젠고리가 있어 없어 하는 걸로 지방족과 방해적으로 소개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사슬형 포화탄소와 사슬형 불포화탄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겠다고요. 고리형은 아직 놔두시고, 그리고 방해적도 놔두시고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다른 산소라든지 질소 이런 것들 껴들어가지 않고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된 탄화수소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충자료 왼쪽 파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14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탄화수소를 표현함에 있어서 뼈대를 나타내는 게 구조식이 되겠네요. 뼈대가 다 보이게 하는 게 구조식입니다. 특정한 작용기를 보이게 하면 시성식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 했습니다. 구성한 원자의 종류 개수를 숫자로 다 표시하면 분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자식이 일단 기본이긴 한데 워낙에 다양한 이성지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구조식을 좀 보고자 하는 바입니다. 알겠어요? 좀 전까지 우리가 이렇게 다 썼던 것들이 다 구조식이에요. 뼈대를 보여주는. 그 뼈대를 통해서 결합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겠다는 게요. 이해했어요? 뒤에 3차원 구조식 하면서 이렇게 해놨대. 앞쪽에 있어서 이렇게 좀 표시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게 뒤쪽에 있어서 이렇게 표시해달라는 게 3차원 구조식인데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보충자료 다시 한번 더 봐주십시오. 오른쪽 보충자료 다시 한번 더 봐주세요. 페이지 더 넘겨볼까요? 148쪽 되겠습니다. 탄화수소를 구분하겠습니다. 길쭉한 사슬형이면서 호화가 되겠답니다. 알케인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CH4, C2H6, C3H8, C4H10 등으로 쓸 수 있겠고요. 탄소 개수가 N이면 수소가 EN 플러스 2를 쓰겠습니다.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펜테인 이렇게 쓰는데요. 탄소 한 개, 그리스어로 뭐를 씁니까? 메타라고 쓰고 있습니다. 두 개, 에타, 프로파, 뷰타, 펜타, 헥사. 그래서 뒤에 A로 끝나게 발음을 붙여주면 됩니다. A로 끝나게.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이런 식으로 말이죠. (148페이지) 알케인의 성질입니다. 가로 4번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탄소가 싹 단위계로 반응하다 보니까요 쉽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안정해라고 하겠습니다. 각성이 작아서 물이 잘 녹지 않고요. 탄소수가 많아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겠습니다. 4개 이상일 때는 구조 이성체가 존재하겠답니다. 아까 노말 뷰테인과 아이소뷰테인, 노말 펜테인과 아이소펜테인 그리고 네오펜테인을 말입니다. 참고로 노말 아이소펜테인, 이렇게 노말 아이소 그리고 네오 붙이는 것은 관용명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IP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다섯 번째, 뼈대가 달라지는 구조 이성체. 그래서 노말 뷰테인과 아이소 뷰테인에 대한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참고로 단위로 회전이 가능하겠죠? 사슬 모양인데 불포 아래 탄소 간의 이중력을 딱 하나만, 삼중력을 딱 하나만 가진 놈을 제시하겠습니다. 탄소 일자리는 없죠. C2에 H4, C2에 H2. 특히 얘네들은
평면이라는 거 기억하시게 되겠죠? 이중결합이 딱 하나 돼 있으면 CN이면 HEN이라는 일반식을, 삼중결합이 딱 하나면 CN이면 HEN 빼기 일반식을 쓰겠습니다. 알켄과 알카인으로 쓰는데요. 뒤에 N으로 발음이 끝나게 In으로 발음이 끝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에테인이었다. 이놈은 에텐, 이놈은 에타인 말입니다. 프로페인, 프로펜, 프로파인 이런 식으로요. 발음 이해되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알켄, 탄소 원자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는 것을 일반식은 CN에 HEN을 밑에 알카인 쓰고 있습니다. 삼중결합을 가진 놈을 아인으로 끝나게 해달라 했습니다. 이해됐어요? 보충자료 보시는데 기하 이성질이라는 게 보이네요. 앞에서 이성질체 소개를 했습니다. 뼈대가 다르잖아는 구조 이성질체 소개했습니다. 이번엔 기하 이성질체인데요. 단위하고 회전이 가능한데 이중과 회전이 안 돼요. 이름은 누구죠? C2H2 이름은 에타임이라는 놈이에요. 요거 브로민과 한번 반응시켰습니다. 삼중결합이니까 쉽게 첨가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는데요. 수소 있으면서 브로민이 이쪽 방에 들어온 놈이 있고요. 브로민이 이렇게 들어온 놈이 있어요. 이 이중의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기하적 위치가 달라져서 같은 방향 쪽에 있는 시스 타입과 다이브로모 에테인 요거는 이쪽 반대 방향 쪽에 있는 트랜스 타입으로 구분되겠습니다. 반대를 하는데 어? 책에서는 반대. 뭐가? 반대로 해도 되죠. 아, 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 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시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트랜스예요. 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설명에는 반대쪽에 놓인 경우를 트랜스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이 책을 편집한 건 아니에요. 오케이? 이렇게 된 걸 시스, 이런 걸 트랜스라고 하겠습니다. 예, 책에 글자는 잘 되어 있네요. 같은 쪽으로 되어 있는 걸 시스형이라고,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걸 트랜스형이라고요. 그럼 이해됐어요? 되겠나요? 네. 자, 그렇다면 이성질체, 성질자한테 대표적으로 끓는 점을 비교해 볼게요. 누가 끓는 점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시스 트랜스 사이에? 시스. 예, 이쪽은 시스 쪽이 끓는 점이 좀 더 높아요. 왜요? 브로민이 이쪽에 들어오면서 극성 공유압에 대한 극성 쌍시형 모멘트가 한쪽으로 치우침이 이게 더 커서 그렇습니다. 이쪽은 상대적으로 극성이 좀 작죠. 완벽하게 무극성입니까 하면 그렇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탄소 간 이중결합에 대해서 이쪽을 잡아당기는 파워가 그지? 꽤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고 한쪽을 싹 몰리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끓는 점은 이쪽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시스 쪽이 좀 더 높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마찬가지 같습니다. C4에 H8 쓰는데요. 탄소가 이중결합을 하면서 CH3 파트와 CH3 파트가 이쪽으로 가 있는 놈과 CH3와 CH3가 이쪽으로 가 있는 놈이 무슨 시작했어요? 여기 수소. 여기 됐나? 이것이 한쪽으로 쏠린 것과 조금 더 길쭉한 놈으로 구분하고 싶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들도 역시 시스와 트랜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페이지 150페이지 개념 다지기라는 파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답지 없는 사람은 옆에 친구들한테 답지 보고 채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멀뚱히 있지 말고요. 다 풀면 옆에 친구들 거라도 보고 답지 체크하세요. 이거 풀면 되게야? 이거 풀면 되지 왜? 괜찮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 다 풀고 채점 다 한 사람은 옆에 친구들한테 답지 좀 넘겨주세요. 채점 다 한 사람 옆에 친구들한테 답지 좀 넘겨주십시오.
화요일 정규 수업에는 이거보다 이제 앞에 있는 단원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풀 때 조금 필요한 내용이라서 하나 더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페이지 166쪽에 탄화수소 쪽을 보는데요. 이번에는 고리 모양의 탄화수소를 소개하겠습니다. 좀 전까지 계속 길쭉한, 그래봐야 교과서가 있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꼬리를 물겠다고요. 그렇다면 고리가 되려면 최소한 탄소 몇 개 있어야 될까요? 4개? 3개는 최소한 필요하겠죠. 최소한. 그래서 C3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그럼 C4 되면 이런 식을 쓸 수 있겠습니다. C5요, 6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 탄소 다 그리기 귀찮아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선두조식이 있습니다. 탄소가 3개입니다. 수소가 몇 개 보일까요? 6개 보이네요. 탄소가 4개네요. 수소 몇 개 보일까요? 8개. 탄소가 5개입니다. 여기는 수소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10개. 오케이. 6개면 12개. 얘네들에 대해서 이름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한데요. 프로펜, 일단 탄소의 개수가 3개니까 프로페인, 프로파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예요. 이게 C3H6 하면서 탄소가 이중을 하나 붙이면 이름은 프로펜인데요. 이걸 프로펜 해버리면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따라서 얘는 고리라는 말을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앞에 사이클로를 붙이시겠습니다. 옛날에 시클로 했는데요. 사이클로. 고리 회전한다는 느낌 들리겠어요? 탄소가 3개입니다. 프로페인 있습니다. 프로페인은 이건데요. 예. 싹 다 단위결합이 있었던 탄소가 결합선이 4개 나오는 단위결합이라는 포화탄화수소라는 뜻에서 프로페인을 붙이겠습니다. 고리라는 이름에서 사이클로를 붙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고리 모양의 포화탄화수소를 쓰겠는데요. 이름은 사이클로 알케인.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사이클로 알케인. 그럼 얘 이름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이클로. 뷰테인, 그렇죠. 얘는 사이클로 펜테인, 사이클로 헥세인. 그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얘의 일반식은 어떻게 쓸 것 같아? 예, 수소의 개수가 N개면 2N이에요. 탄소 개수가 N개면 수소는 2N이에요. C3H6, C4H8 등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분자식만 썼을 때 C3H6와 C3H6를 썼을 때 프로펜인지 사이클로프로페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반응 성품이 된 거죠. 프로펜은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브로민에 대해서 쉽게 첨가 반응이 탈색 반응이 일어나거든이라고요. 그럼 치환이에요? 얘네들은 반응성이 좀 상대적으로 2중 가지는 3중 가진 것보다 반응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얘는 고리가 풀어지는, 고리가 열리는 개는 열릴 개자예요. 환은 고리 환자예요. 개환 반응인데 느려요. 얘네는 더 느려요. 수소 너 나와 염소 내가 들어올게 하는 치환이야.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이쪽은 더더더 느린 치환 반응이에요. 이쪽은 그나마 이것보다 조금 더 빠른 개환 반응이에요.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한테 이거 성질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똑같은 분자식을 가지는데 C4의 H8로 뷰텐, 사이클로뷰테인 분자식이 똑같은데 뭐도 있더라? 고리 모양도 있더라. 그렇다면 요 놈과 아까 말했던 이 둘은 분명히 C3H6로 분자식은 달라요.
굉장히 좀 달라요. 이성 주제예요. 어떤 이성 주제입니까? 예, 이건 구조 이성 주제예요. 이게 구조 이성 주제예요. 참고로 이렇게 할 것도 몇 도 같아? 120 60도. 60도. 아 나는 괜찮아 60도. 그래서 그렇지 즉 여러분들한테 결합각도로 주어질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긴 건 아무래도 제일 큰 건 180도가 제일 크겠죠. 이랬어요? 제일 작은 건 이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되겠나요? 물론 이제 학년 더 올라가서 대학교 가면은 이제 이렇게 결합선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결합선을 그리는 설명을 하나 더 하겠는데 뭐 그거는 대학교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결합각도 60도짜리가 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90도가 나옵니다. 완벽하게 90도는 아니에요. 약간 사각이 조금 비틀려 있어요. 여기는 108도와 여기는 109.5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이 고리 모양도 살짝 문제가 앞에 껴있기 때문에 고리 모양을 한번 알려줬을 뿐이에요. 고리 모양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한번 더 할 겁니다. 개념 다지기 페이지 151쪽까지의 질문사항 뭐 있을까요? 채점한 사람 빨리 채점하시고 질문사항 받겠습니다. 4번 문제요. 4번 탄소 골격만 나타내는 구조식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했습니다. 탄소 골격만 있대. 무슨 구조식이죠? 탄소 골격만 나타내겠대. 여러분들 탄소 골격만 있는 게 147페이지에 결합선 구조식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뭐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일종의 결합선 구조식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하면 이렇게 쓰면 이 자리에 탄소가 이렇게 있겠고 모두가 100% 단위 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C4에 H10을 쓴 거예요. 이랬어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된 건 뭘까요 그러면? 여기도 하나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랬어요? 그럼 수소 원자가 어떻게 붙입니까 하면 여기에 3개, 여기에 3개, 이쪽에 3개 붙이고 여기 하나 붙어 들어가요. 이것도 C4의 H10인데 이게 노말이라면 이놈은 아이소를 쓴 거예요. 이렇게 써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라는 뜻입니다. 이랬습니까? 얘는 C5에 H 12개 되어 있네요. 물론 노말처럼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이렇게 나타내는 걸 선구조식이라는데 이렇게 하면 좀 많이 헷갈려요. 어렵죠. 대학교 가서나 쓰는 방법이에요. 대학교 유기화학 되면 이제 유학생들 이게 다 탄소 다 쓰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다 이중결합도 붙일 수 있어요. 짜증나죠? 예. 나도 힘들었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4번. 그래서 탄소 골격만 나타내는 구조식, 선구조식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두 선의 교차점이나 각 선의 끝에 하나의 탄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교차점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수소가 아니고. 되나요? 탄소 원자의 결합 4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소 원자가 있다고. 그래서 수소를 표시하지 않는 거예요. 탄소나 수소 이외의 원자들은 이제 원소 기호로 표시해 주겠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염소가 하나 치원되면 붙여줘야 되죠. 여기다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질문 뭐 할까요? 또 없으신가요? 뒷페이지 넘겨보셨어. 이제 그러면 유형 익히기가 있네요. 155쪽까지 유형 익히기 시작해 주십시오.